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고 이제 다음은 국민의힘 내부 분열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에도 뭐 국민의힘 이제 합쳐야 된다, 왜 분열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지금 시청자 댓글이 또 하나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 얘기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보려 합니다. 자, 당원입니다. 앞에 내용이 저희가 이제 간략하게만 써놨는데 당원입니다. 국민의힘 해체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보수신당 지지합니다. 라고 이제 한 그 시청자분께서 댓글 올려주셨습니다. 보수 지지자분들의 목소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의힘이 계속 분열하고 싸우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자, 친한계 저희가 앞서 말했습니다. 친한계 의원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있고요. 그리고 친윤. 그런데 이제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사의 표명했는데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보수 지지자분들한테 더 이상 친윤이 아니어서 제가 그냥 구친윤으로 표기하겠습니다. 후임 원내대표 지금 선출과 차기 지도부 구성 문제를 두고 나서 이제 구친윤과 친한계 갈등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예, 원래 정당이 큰 선거에 지면 항상 좀 시끄럽게 마련입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 대선에서 졌기 때문에 뭐 시끄러운 건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은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끄럽더라도 확실하게 뭐 이런 어떤 과정을 좀 홍역을 긋더라도 당이 좀 더 발전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발전하는 어떤 모습보다는 그냥 아직까지 뭐 짙은 안개만 지금 끼어있는 그런 어떤 형국인 것이죠. 네. 당에 있어서 투톱이라면 결국 이제 당 대표와 원내 대표인데 뽑는 방식이 다르죠. 원내 대표는 의원들이 이제 뽑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당 대표는 당원 8대2 여론조사 20%로 이제 뽑게 되는 건데, 그렇죠. 지금 일단 비대위원장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임기 6월 말까지 채우겠다 뭐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당이 또 그래야 된다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마저 지금 사퇴를 한 가운데 그 김용태 위원장마저도 사퇴해버리면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6월 말까지 간다고 보고 16일 날 원내대표를 지금 이제 새로 이제 선출하는 그런 어떤 예정으로 있습니다. 새로 원내대표를 이제 뽑게 되면 새 원내대표와 이제 비대위원장이 이제 새롭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의총과 당원들의 이제 결정을 물어야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빨리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당이 앞으로 어떻게 이제 나가야 될지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후보자들을 통해서 이제 그 뽑아야 된다. 그리고 또 뭐 혹자들은 전당대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뭐 초상집에서 뭐 잔치집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당대회라는 게 잔치집 분위기 아니라 철저한 어떤 반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뿌리부터 계획 혁신을 통해서 당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 것인 것을 공론화하는 저는 그런 어떤 자리라고 보고, 특히 또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초기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특검을 통해서 정치 보복을 한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어떤 이 정권의 어떤 인사라든지 하기 때문에 모든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을 이재명 정권이 다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할 것인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싸우는 이런 걸 통해서 언론의 관심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제 끌어와야 되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라도 저는 저게 이제 전당대회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가면서도 그냥 무작정 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지난번에 전당대회에도 큰 문제가 뭐냐면은 초기에 그 총선 백서라든지 이런 걸 좀 이게 릴리스를 해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그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후보자들이 이야기하던데, 그 총선 백서가 굉장히 늦어져 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난번 당대표 전당대회에서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전당대회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당을 어떻게 이제 바꿔야 될 것인지, 예를 들면 이제 그 우리가 언론에 있어서 이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민주당은 그 현역 의원들 평가하는데 의정활동, 지역활동, 그 다음에 국민소통 분야를 해서 구체적으로 국민소통 분야의 방송, 유튜브, SNS 등등등등 이런 평가를 구체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네. 국민의힘은 그런 평가 기준이 상당히 민주당에 비해서는 좀 약하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면들을 예시로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당을 개혁 혁신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텍스트를 어느 정도라도 조금 갖고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이런 어떤 것을 전당대회를 통해서 저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리고 당을 뽑기 위한 어떤 지도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 말씀해주신 지금 전당대회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개혁 혁신을 위한 평가 기준을 다시 마련해야 된다. 요거까지는 제가 이해했는데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얘기했던 갈등만 조금 포커스해서 제가 다시 정리해 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퇴를 안 하고 이제 6월 말까지 임기를 유지할 네.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도 사실 사퇴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까지는 직을 유지하기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한국일보 단독 기사를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용태 위원장을 찾아가서 같이 물러나야 한다고 이제 사퇴 압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같이 물러나자고 이제 뭐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은 둘 다 직을 유지하는 건데 둘 다 직을 유지하게 되면은 김용태 위원장의 거취가 이게 더 중요해질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권성동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게 돼버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것 또한 지금 권성동 그 원내대표하고 그 다음에 지금 김용태 위원장의 또다시 새로운 갈등이 이어지는 건 아니냐.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오늘 오전에 네. 권성동 해결됐어요? 대표가 바로 잡았습니다. 그건 명백히 오보다. 그런 적이 없다. 나는 모든 것을 던진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동시 사퇴하자는 이야기 자체를 한 적이 없다. 네. 강하게 부정하는 이야기를 그럼 했습니다. 비대위원장 지명은 지금 누가 할 걸로 지금 유력한 거예요? 아니 일단은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제 6월 말까지 임기가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6일 날 새 원내대표가 이제 뽑히게 되면 그때 새 원내대표와 그 다음에 비대위원장, 그 다음에 의총에서 어떻게 당 지도 체제를 갈 거냐, 즉 비대위 체제를 조금 더 연장할 거냐, 아니면 전당대회를 할 거냐, 그걸 이제 결정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갈등이 너무 이제 심각해지다 보니까 지금 전당대회 시스템이나 평가 기준도 중요하지만 이 각각 개개인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야 하고 이게 지금 제가 여쭤보는 질문이라서 의원님께도 한 번 더 말씀드렸고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일단은 뭐 지금 보면 그 16일에 새 원내대표가 뽑히면 아무래도 그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까지 임기가 되든 말든 새 원내대표가 뽑히게 되면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도 그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결정이 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저는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히면 그 새로운 원내대표가 아마 비대위원장을 겸임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권영세 비대위, 김용태 비대위, 그 다음에 아마 새 원내대표가 하는 비대위가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우리 그 친한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조기 전당대회는 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아마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는 것이 아마 지금 이재명 뭐 정부가 들어와서 벌써 뭐 세계 특검도 통과시키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굉장히 야당을 향한 공세 드라이브로 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뭐 지금 당대표를 뚜렷하게 뽑아버리는 것이 좀 더 나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친윤계에서 보면 아마 이번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모든 정치적 책임을 친윤계가 짊어지게 되면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차기 전당대회 출마할 거고 그럼 한동훈 전 대표가 결국은 또 당권을 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분열 더 심해진다는 목소리도 이렇게 있어요. 생각이 되는데 저는요.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거든요. 그럼 내년에 지방선거에서의 어떤 결과를 갖고 다시 한 번 더 어떤 당 지도부에 대한 거취가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기준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아직까지 총선이 다가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에도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은 이후에 아마 그 홍준표가 떨어지고 바로 또 이제 7월 달에 당대표가 되고 그다음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또 패배하면서 이제 또 물러나고 한교안 체제가 들어서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아마 차기 총선까지 내다본 아직 3년 뒤의 일인데 그걸 두고 너무 당내에서 지금 서로 주도권 다툼하는 거는 우리끼리 그냥 힘을 낭비하는 것 뿐이다. 지금은 어쨌든 대선에서 패배했고 이재명과 그리고 거대 야당 뭐 이제 여대 야소 형국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우리가 거의 뭐 폭풍 앞에 거의 돛담배 신세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국민의힘 107석 가지고 지금 거의 200석에 가까운 뭐 민주당과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그 제왕적 권력과 싸워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107석을 누가 이 당을 가져가느냐 당권을 진압 못하느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건 진짜 너무 웃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만약에 지금 조기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당권을 가져가는 것 때문에 지금 뭐 이 비대위 체제로 가겠다고 하는 거를 친윤계가 한다면 이거는 머리건 짱구예요, 짱구. 그러면 이거는 친윤계 짱구예요, 짱구. 머리로 아무것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마 본인이 당권 싸움에 뛰어들면 이게 쓰레기 더미로 들어가는 거라고 하지만 오늘 국립현충원에 갔거든요. 맞아요. 국립현충원에 갔다는 나름대로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뭐 한 달 뒤에든 두세 달 뒤에 전당대회가 열린다면 어차피 김문수 대 어차피 한동훈
그 양자 대결이에요. 또 만나겠네요. 또 다시 한번 더 우리 그 대선에서 최종 경선처럼 대선 최종 경선 2라운드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친윤계는 어차피 김문수를 밀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정치적 책임, 뭐 대선 패배의 책임을 갖고 보수 어떤 당의 혁신을 갖고 한동훈 쪽은 놓을 거고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 두 번의 어떤 당권 싸움이 최종전이 될 텐데 지금 친윤계가 그 상황에 대해서 괜히 뭐 이 한동훈 전 대표를 너무 의식해서 비대를 하자는 건 좀 머리 큰 짱구 역할이다. 그리고 저는 아마 이번에 새 원내대표 뽑히는 부분에는 저는 다른 사람보다는 안철수 의원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보니까 뭐 한동훈계 뭐 송석준 의원이나 부산에 뭐 조금 개파색이 엷은 뭐 김도보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은 사실은 조금 정치적 중요감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보면 어떤 계엄이나 탄핵의 어떤 국면에서도 보면 입장이 좀 분명한 게 있었고 또 본인이 어떤 경선에서 패배를 인정하고 바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고 또 이번 대선 기간 내내 또 열심히 또 뛰고 우리가 뭐 어떤 패배가 결정된 그 순간에도 상황실에 홀도 또 앉아서 지키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그동안 우리가 합당하는 과정에서 안철수 의원이 계속적으로 어떤 조금 뭐 이방인 또는 우리 국민의힘의 어떤 서자 취급 비슷한 걸 받았다면 이제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름대로 이 안철수 의원이 한때 그래도 국민의당의 대표였던 그런 것도 좀 인정하고 나름대로 뭐 새 원내대표를 한번 맡아서 그냥 뭐 또 뭐 한동훈계도 아니고 또 뭐 친윤계도 아니고 그냥 본인이 본인대로 어떤 정치를 네.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 새로운 원내대표에는 안철수 의원이 한번 나경원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나경원이 했고요. 예, 또 뭐 제가 볼 땐 지금은 약간은 뭐 좀 새로운 컬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마 지금은 보면 좀 계엄이나 탄핵에 대해서 분명 입장을 가지시는 분들 좀 전면에 서고요. 친윤계는 저는 이선 후퇴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전면에 설 때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내대표는 안철수 그다음에 또 뭐 새로운 당대표도 보면 나름대로 친윤계는 이제 조금 이선 후퇴할 때는 아닌가 이런 게 생각되죠. 의원님, 당대표 네. 선거도 참 그렇지만 원내대표 선거도 참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안철수는 괜찮잖아요. 원내대표 선거는 이제 결국 이제 유권자가 이제 의원들인데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참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뭐 아침 저녁 이야기 다르고 또 머릿속에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제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좀 공통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을 가져야만 저는 당이 잘 된다고 보는데 즉 지금은 모든 상황을 좀 자기 어떤 계파 내지는 어떤 누구하고 친하다 이런 것을 좀 내려놓고 어떤 사람을 원내대표로 했을 때 두 가지 점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당의 어떤 국민으로부터 비춰진 이미지가 어떨까? 또 두 번째는 거대 여당 민주당하고 협상을 누가 잘할까? 이 두 가지만 생각을 하고 원내대표를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구체적으로 뭐 누가 나올지 아직까지는 거명되기 전이지만 지금 원내대표 뽑는 문제 이런 것부터 당이 너무 지나치게 어떤 계파 싸움에만 골몰하게 된다면 네.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절벽 천길랑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